눈 팝니다. 눈 사이소 눈 팔아요. 눈. 올 겨울 내내 온 눈을 이렇게 주차장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 놓은 경우 같습니다. 많이 더웠다. 간만에 차에서 잠을 너무 많이 잤더만은 허리도 찌뿌둥하고 이래가지고 주차장 주위 한 바퀴 슬쩍 이렇게 둘러봅니다. 날씨가 오늘 상당히 좋네요. 영하 7도고 바람도 없고 햇살이 좋네요. 오늘 하늘에 흰구름도 간간히 끼어 있고 오늘까지지 싶습니다. 오늘 저쪽 마니토바로 넘어가면 마니토바는 영하 한 20도 정도 되더라고요. 영하 한 20도라도 바람만 안 불면은 운전해 갖고 다닐만 합니다. 여기서 부는 바람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부는 바람하고는 게임이 틀립니다. 여기는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차가 휘청휘청하고 핸들을 이렇게 똑바로 잡고 있지 못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바람이 불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 차 점검은 대충 다 끝을 냈고요. 어제 아이스 깨끼 한 차 실어갖고 지금 안에는 떠먹는 아이스크림, 그 떠먹는 아이스크림이 한 차 가득 실려가 있습니다. 온도는 화씨 영하 22도에 맞춰놨고요. 화씨 22도면은 영하 한 10도, 영하 한 7, 8도 정도 될 겁니다. 돌쇠 꼬랑지는 보시다시피 엉망진창이 되어 있네요. 아 진짜 눈 좀 사갈 사람 없나? 눈 좀 팔았으면 좋겠네. 차라리 겨울에는 이 정도 되는 날씨가 딱 좋은데 영하 한 5도 이상으로 올라버리면은 눈이 녹아가지고 길바닥에 흙탕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와사액만 계속 가다가 와사액을 계속 이렇게 보충시켜야 되고 아무튼 그런 현상이 계속 생긴다고. 차에도 흙탕물이 다 튀어가지고 차도 엉망진창 돼버리고 차도 개판 5분 전 다 돼버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꽁꽁 얼어갖고 길바닥은 이렇게 배짝 말라있는 그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제 입맛대로 됩니까? 다시 출발을 해봅니다. 이제 아이고 진짜 눈 많이 쌓아놨네. 눈 필요하신 분 말씀하셔. 눈 보내드릴게요. Turn right.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 영상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내비게이션 뭐 씁니까? 내비게이션이 뭐 어떤 내비게이션입니까? 하고 이렇게 간간히 물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어떤 내비를 쓰든지 그게 뭐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제가 추측컨대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북미에 와 계시거나 미국이나 캐나다에 와 계시거나 뭐 오셔가지고 트럭을 준비하실 분들, 아마 그런 분들, 이제 막 트럭을 시작하신 분들 내비게이션을 어떤 걸 사용해 볼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지 싶은데, 우선 뭐 제가 쓰고 있는 내비는 요거는 코파일럿이라는 내비입니다. 코파일럿. 내비게이션 그 디바이스는 없고요,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아 갖고 쓰는 겁니다. 제가 쓰는 걸 우선 요 소프트웨어는 트럭 전용입니다. 트럭 전용. 캐나다도 밴쿠버나 토론토 저런 뭐 대도시에 들어가면은 트럭이 진입 금지된 그런 골목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떤 뭐 주택가라든지 번화가 그런 곳은 트럭이 진입 금지해 놓은 그런 구간이 많거든요. 그런 구간들 때문에 트럭 전용 내비를 쓰시는 게 아마 실수를 조금 더 이렇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가보면은 저 작은 타운 같은 데 가다 보면 하이웨이가, 여기는 그러니까 타운을 다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타운도 그러니까 그 하이웨이를 바로 가로질러 가는데 트럭들은 진입 못하게 하고, 트럭은 우회로로 이래 갖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하여튼 그 순환도로로 살짝 이렇게 빼는 도로들이 아무튼 그런 길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녀본 기억에 의하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가다 보면은 그런 길은 앞에다가 트럭은 모든 트럭은 여기서 빠져라 하고 일단 사인도 다 있고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멍하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딴짓하다 보면은 그런 뭐 안내 간판들은 이렇게 놓쳐버리고도 많이 하는데, 그런 길을 대비해 가지고 트럭 전용 내비가 많이 편합니다. 제가 쓰는 내비부터 소개시켜 드리자면, 제가 쓰는 거는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코파일럿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코파일럿. 코파일럿 트럭 GPS라고 치면 되거든요. 트럭 GPS. 한국에서는 주로 뭐 내비게이션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여기 뭐 영어권 애들은 그냥 뭐 GPS라고 하여튼 다 부르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래가지고 뭐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말인데, 아무튼 트럭 코파일럿 트럭 GPS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 다운을 받으세요. 그걸 집에 요즘에 뭐 집에 보면 안 쓰는 태블릿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태블릿 같은 게서 집에다가 와이파이 딱 잡아가지고 그 코파일럿이라는 앱을 한 개 다운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앱을 다운받는 거는 뭐 그거는 용량이 얼마 안 됩니다. 뭐 그거는 금방 받거든요. 아마 그거 이제 딱 뭐 다운을 받아가지고 앱을 딱 클릭을 하면은 맵을 우선 다운을 받아랍니다. 이게 오프라인 전용 맵이거든요. 온라인 맵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맵도 온 오프라인 다 가능한 그런 맵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클릭해 들어가면은 맵을 다운받아라고 나오거든요. 유럽 버전이 있고 노스 아메리카 버전이 있습니다. 유럽은 뭐 사용 안 하니까 유럽은 클릭할 필요가 없는 거고, 노스 아메리카 버전을 딱 클릭해 들어가면은 캐나다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전체 내비 용량이 2.8기가인가 2.7기가 정도 되고요. 캐나다 전체 맵 용량이 0.4기가인가 0.5기가 정도 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업데이트 시키는 게 한 몇 달 지났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휙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안드로이드 앱이다 보니까 와이파이만 잡혀가 있으면 지가 업데이트 했으면 알아서 업데이트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전체 용량이 3.2기가인가 3.3기가 정도 됩니다. 맵 파일 치고는 조금 용량이 조금 크죠. 미국이 워낙 뭐 도시들이 많고, 미국이 뭐 그 하이웨이가 워낙 많고 길이 많다 보니까 용량이 조금 큰 모양이더라고요. 뭐 한국에서야 뭐 3.2기가 뭐 다운받는데 많이 걸려봤자 뭐 한 5분이면 뭐 둘러쓸 거고, 캐나다에서도 집에서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다운받아 보면은 한 10분 15분 하면은 싹 다 3.2기가 충분하게 다 이렇게 다운을 받습니다. 근데 그 바깥에서 핸드폰에서 그 테더링으로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다운을 받으려면은 한 번 전에 제가 일 나와가지고 업데이트 하라 해갖고 업데이트를 딱 시켰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조금 방식이 조금 틀려요. 업데이트가 한국에는 그 뭐 기존 파일, 제가 옛날에 아이나비 같은 거 쓸 때도 어떻게 업데이트 했노? 그냥 뭐 기존에 있는 그 맵에다가 추가된 그런 데이터만 업데이트 시키고 아무튼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튼 맵을 기존에 깔려있던 맵을 싹 삭제를 다 시켜버립니다. 제가 맵을 아예 그냥 백지를 만들어 버리고 아예 새로운 맵을 갖다 다운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 나와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3시간 만에 업데이트 다 시킨 적이 한 번 있네. 트럭스탑에서 신호가 약해가지고, 아이고 막 그때 생각하면 또 막 아무튼 뭐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인터넷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했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맵을 우선 다운을 받아 놓으십시오. 맵을 다운을 딱 받은 다음에 그 맵을 다운 받았을 때도 미국에서 트럭 드라이버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미국 거만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캐나다 올라오시는 분들은 뭐 미국 것도 받고 캐나다 것도 같이 받고, 맵은 어차피 공짜로 다 다운받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을 다니시는 분들은 미국 가고 캐나다 가고 같이 다 받아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뭐 자기가 다니는 주로 다니는 그쪽 맵을 싹 다 다운받아 놓으십시오. 제 같은 경우는 미국 48개 주 전체 맵하고 캐나다 전체 맵을 싹 다 다운받아 놓으니까 3.2기가인가 3.3기가 정도 됩니다. 우선 그 맵을 딱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래갖고 맵이 이제 다운이 완료되고 이제 다시 앱을 딱 실행을 하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려고 딱 클릭을 딱 하면은 요금을 내라고 뜹니다. 그럼 긴장하지 마세요. 요금을 내는데 제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이래갖고 그 결제를 했는데, 한 달에 미국 달러로 8달러인가 7달러 90인가 8달러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캐나다 달러로 하면은 11달러 얼마가 이렇게 결제가 될 겁니다. 지금 캐나다 달러가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1년치를 결제를 해놨거든요. 제가 지금 요 코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쓴 지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지껏 뭐 다른 내비 써본 것보다도 훨씬 더 편하고, 길 안내도 한 번도 실수도 한 적도 없고, 아무튼 뭐 제일 좋더라고요. 우선 화면이 큼지막하니까 내 태블릿에다가 다운받아 하고 쓰니까 화면이 큼직해서 좋고, 쓸데없는 뭐 그런 정보들 안 뜨게 전부 다 하여튼 설정해 갖고 싹 삭제 다 시켜버리면 되고, 제 같은 경우는 그냥 내비에서 그냥 내가 가야 될 그런 뭐 경로만 딱딱 표시되고, 그리고 지금 설정해 놓은 거는 제 같은 경우는 저게 뭐 최고 제한 속도, 그리고 그 다음에 턴할 정보, 그리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그리고 그 아래는 뭐 도착 시간을 말하는 건데, 제 같은 경우는 도착 시간이 보통 한 4일이나 5일 후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발 고도를 딱 표시해 놨거든요. 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딱딱딱딱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아무튼 쓸데없이 막 그렇게 계속 정보들이 안 뜨게 내가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국 내비들은 워낙 디스플레이가 화려하고 3D 기능도 있고 뭐 다양한데, 요것도 3D 기능이 있습니다. 요것도 3D 기능이 있는데, 뭐 3D 기능은 전에 한번 잠깐 써보니까 뭐 별로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요금을 우선 뭐 처음에 테스트 해보실 분들은 한 달치만 내고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면은 다른 내비보다는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 달에 10,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인데 1년에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0원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1년에 120,000원 아닙니까? 그죠? 1년에 120,000원, 3년 쓰면 360,000원, 한 5년 써야 한 600,000원 돈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1년에 120,000원 안 됩니다. 1년치 결제하면은 10%인가 20%인가 약간 할인을 조금 해줍니다. 이것도 아무튼 뭐 할인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라플하게 계산돼 갖고 한 5년 썼을 때 한 달에 뭐 10,000원씩 꼬박꼬박 낸다 이런 것도 뭐 한 600,000원 정도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요 정도 크기, 제가 지금 제가 쓰는 태블릿이 이게 8.3인치인가 8.1인치인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7인치보다는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요렇게 뭐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내비를 트럭스탑 가가지고 트럭 전용을 살락하면은 랜디 맥날리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뭐 아무튼 쓸데없는 기능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이제 뭐 후방 카메라 그렇게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도 깔려있고, 또 뭐 차계부도 쓸 수 있고, 뭐 차 달린 뭐 연비도 계산해주고 그러는데, 차 달린 연비야 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차에서 이슈에서도 찍고 저기 뭐 일렉트로닉 로고에서도 다 표시 다 해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건 안 봐도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내비만 딱 되는 그게 제일 좋고, 막 쓸데없이 기능이 막 여러 가지 많은 게 막 그런 게 한 번씩 써보면 충골이 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기능이 아예 없이 그냥 막 내비만 딱 되는 그런 걸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 정도 대형 화면에 된 내비 그 기계하고 소프트웨어 자체를 살려면은 트럭스탑 가면은 랜디 맥날리 것밖에 없거든요. 랜디 맥날리 게 그게 8.5인치인가 그게 제일 큰 건데, 그게 한 $50 정도 합니다. 미국 달러로. 트럭스탑에서 그냥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샀을 경우에, 그것도 온라인에서 사면 조금 더 싸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500 잡더라도 6,7만원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뭐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뭐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현지 물가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게 훨씬 더 쉬운데, 근데 지금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캐나다 달러나 미국 달러로 말씀하시면 뭐 물가에 대한 기준선이 없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거 예를 들어 갖고 한 600,000원 돈짜리 기계 하나 사가지고, 우선 그거는 뭐 목돈을 투자하고 써야 되는 거고, 막 랜디 맥날리 거는 제가 써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그 탐탐이라는 진짜 조그마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쓰는 요 핸드폰 요 액정만한 하여튼 그만한 거였는데, 조그마한 거, 그때 당시 뭐 $200인가 $250 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이거 화면도 코딱지만한 데다가 무슨 정보가 계속 떴다가 사라졌다가, 아무튼 뭐 보기 되게 헷갈리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탐탐 거는 지금 없어졌는 모양입니다. 저 트럭스탑에 주로 많이 파는 게 랜디 맥날리 거하고 가민 거. 가민은 옛날부터 있던 회사인데, 가민은 원래 내비게이션 회사로 출시했던 게 아니고
오지 같은데, 오지나 저 선박 같은 데서 그 뭐 GPS 수신기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가민게. 지금도 저 아웃도어 매장 가면은 가민에서 나온 GPS 수신기를 팔거든요. 그 스위치 딱 켜면은 현재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에 위도하고 경도가 딱 나옵니다, 숫자가. 아무튼 그러면 그 위도 경도를 가지고 시도를 펴놓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쫙쫙 찾아내고, 아무튼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건 오지 같은 거는 데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가민은 뭐 GPS 수신기로 시작한 회사인데, 거기서 트럭 GPS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탐탐 그거 써보고, 그거 쓰다가 영 마음에 안 들어가고 던져내버리고, 그거 쓰기 전에 제가 2006년도 처음 오니까 그때는 한국에 뭐 내비 시장이 막 열려가지고 막 경쟁이 치열할 때였습니다. 뭐 아이나비, 파인드라이버, 지니. 지금은 내비 시장이 전부 거의 이렇게 다 죽어버렸었는데, 핸드폰이 요즘에 스마트폰이 너무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아무튼 그때는 한국에서는 내비에 익숙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북미에 오니까 내비가 없는 겁니다. 내비라고 있는 게 뭐 승용차용인데 조그마한 거 탐탐 껴있고, 뭐 트럭용이라고 진짜 액정도 조그마한 거 탐탐, 그게 뭐 $250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 그거 안 쓰고 그냥 처음에 한 1년인가 2년 동안은 여기는 그 지도책이 있습니다. 지도책이 제법 큰 게 뭐 책이 보면 제법 이 정도 뭐 제법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그 지도책을 보고 그 지도책 보고 일일이 다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한 1년인가 2년인가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저 뭐 베스트바이 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스트리트 앤 트립이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아마 단종됐을 겁니다. 그게 2012년 버전까지인가 했었는데 해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어 나왔는데, 그 CD하고 안에 보면은 조그만한 게 USB GPS 수신기가 달려 있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노트북에다가 랩탑에다가 깔아가지고 랩탑 USB에다가 GPS 수신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녔습니다.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편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단점이 트럭 전용 경로를 안내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 한 6,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제 트럭 전용 이런 내비게이션들이 막 출시돼 나온 게, 지금은 자리 잡은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계, 그러니까 단말기 자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랜디 맥날리하고 가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코파일럿은 기계는 없습니다. 기계는 없고 소프트웨어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전문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이윤을 남기는 그런 회사인 거죠. 집에 쓰는 태블릿이 있는 분들은 태블릿에다 깔아가지고 그냥 따로 그냥 내비만 딱 이렇게 뽑아가 쓰시면 되고요. 태블릿이 없는 분들은 핸드폰에다가도, 핸드폰 메모리 용량이 충분하신 분은 3.2기가짜리 맵을 딱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아 쓰시면 되고, 이게 좋은 게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요즘에는 보면은 전부 다 GPS 수신기가 안에 다 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맵만 딱 다운받아 갖고 GPS 신호만 딱 이렇게 ON 시켜 놓으면은 데이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어도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경로를 그대로 표시를 해주고 다 합니다, 지가. 근데 데이터를 잡으면은 현재 교통 상황까지 지가 알아서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교통 채점 거는 게 캐나다 같은 데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겠죠. 근데 요게 아마 구글 신호를 같이 받아가고 쓰는 모양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한 번씩 그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현재 교통 상황을 한번 이렇게 대충 확인을 해보면 제법 정확하게는 뜨기는 뜨더라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어지간해갖고 태블릿으로 잘 안 넘기거든요.
핸드폰, 일단은 태블릿이 없는 분들은 핸드폰에다가 딱 깔아가지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에다 깔아가지고 데이터 요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뭐 데이터는 딱 차단시켜 놓고 데이터는 오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비만 가지고 사용하셔도 잘 작동을 잘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북미 드라이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트럭 GPS가 코파일럿을 알고 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내비가 깔려 있거든요. 여기에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실행을 해보면은 요 내비게이션 요것도 코파일럿입니다. 요것도 공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설치가 돼 놓은 건데, 그러니까 캐너스나 피터빌트도 지금 뭐 거의 해갖고 거의 지금 뭐 같은 회사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캐너스나 피터빌트에서도 그러니까 요 코파일럿하고 계약을 해갖고 차 자체 코파일럿 내비를 전부 다 이렇게 뭐 심어 가지고 팔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차 자체 내비가 저장이 안 되어 있는 회사는 일렉트로닉 로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제가 내일이나 모레 되면 한번 사용하는 안에 가갖고 메뉴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딱 이렇게 따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 안에다가 내비를 박아가지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하게 회비를 내고 내비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가끔씩 보니까 뭐 너무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넓은 화면 보다가 이게 뭐 한 6인치 정도 됩니까? 넓은 화면 보다가 요 작은 화면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갑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비를 보는 위치가 제 시선에서 눈동자만 이렇게 살짝 조금만 아래로 내리면 바로 딱 보일 수 있는 저 위치가 제일 좋더라고. 여기는 눈동자만 이렇게 하면은 제 눈이 무슨 도다리 눈도 아니고 눈동자만 움직여가지고는 내비 위치를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살짝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요거는 아마 캐너스에서 돈을 다 내놓은 것 겁니다.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하고 산 거기 때문에, 차를 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료 없이 그대로 써도 될 겁니다. 사용료 없이 그대로 써도 될 건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그냥 뭐 만원 그냥 뭐 없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회비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고 그 구글 맵 같은 경우는 구글 맵은 무료로 사용이 다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또 뭐 데이터가 반드시 잡혀야 내비가 실행된다 하는 그런 뭐 단점이 있고, 제일 정확하게는 위치를 제일 정확하게 찾아주기는 구글 맵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 복잡한 데 가가지고 뭐 가끔씩 한 번씩 위치를 잘 못 잡아내고 그럴 때는 구글 내비 켜가지고, 구글 내비는 뭐 주소도 인식하지만 또 회사 상호도 넣어버리면 바로바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글 내비가 승용차 기준으로 놓지 않습니까?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그 코스로 절대 안 빼줍니다. 그래서 저 뭐 시내 같은 그런 데 가셔가지고 연락 딜리버리 할 때 요 코파일럿에서 일단 보여주는 경로는 한 20km 정도 되는데, 구글 맵을 딱 해보면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구글 내비는 최단거리를 우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코파일럿은 트럭이 갈 수 있는 최단거리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시내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내비 딱 해보니까 코파일럿은 30km고 뭐야 구글 내비는 15km, 그러면 일단 당연히 더 짧은 거리로 가야 되지. 뭐 코파일럿 다 꺼버리고 구글 내비 켜고 가다 보면은 낭패를 한 번씩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튼 뭐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린 겁니다.